카페. 아, 이게 얼마만이야? 왜 이렇게 얼굴 보기가 힘들어? 저번 모임에도 안 나오고. 은퇴도 했다면서. 그럼 한가한 거 아니야? 손주 좀 봐야 돼서. 은퇴하자마자 육아 시작이네. 손주? 아, 아들 애 낳았다고 했지? 그래도 이렇게 못 볼 정도로 바빠? 얼마나 자주 봐주는데? 니들 필요하다고 할 때 일주일에 한 4번은 봐주는 것 같네. 4번이나? 그렇게 많이? 그 정도면 유치원 아냐? 차라리 그럴 거면 어린이집을 보내지. 가난하게 돌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아들이랑 며느리가 간곡히 부탁하는데 어떻게 해. 며느리 말이 가난하기 때부터 어린이집 보내면 정서적으로 안 좋다 그러더라고. 그렇다고 며느리가 일 관두기엔 소득이 너무 부족하고. 우리 아들도 공무원이고 며느리도 기간제 교사잖아. 둘이 해봐야 얼마나 벌겠어. 애 점점 크면 클수록 돈도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러니 나라도 도와줘야지. 아무리 요즘 젊은 사람들 애 키우고 살기 어렵다 해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일주일에 4번은 심했다. 용돈은 받으면서 하는 거지? 아유, 내 손주 봐주는 건데 돈은 무슨. 괜찮아. 나야 매달 연금도 나오고. 안 그래도 어렵다는데 나까지 용돈 받을 순 없지. 얘도 공짜로 봐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나이에 애 하루 종일 보면 골병 들어. 그래서 안색이 안 좋았던 거구나. 무슨. 체력 빵빵해서 괜찮아. 아들한테 전화 온다. 잠깐만. 여보세요. 아들, 무슨 일이야? 엄마 지금 잠깐 친구 만나러 나왔는데. 친구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엄마. 빨리 집에 좀 와봐. 나 집에 왔어. 집에 왔다고? 갑자기 왜? 애가 계속 칭얼거리는데 나도 회사에서 연락 와서 나가봐야 돼. 밖에 눈 오잖아. 비상근무소라네. 공무원이 이래서 문제라니까. 기도 때도 없이 불러. 주말인데. 아무튼 엄마, 나 일 나가야 되니까 얼른 좀 와서 혜린이 좀 봐. 와이프도 친정 가서 혜린이 봐줄 사람 엄마밖에 없어. 그래? 눈 별로 오지도 않는데 비상근무를 서래? 아이고, 아영이는 왜 갑자기 친정 갔대? 엄마도 친구 오랜만에 만나서 지금 가기가 좀 그런데. 말했잖아. 요새 몸이 좀 안 좋다고. 몸이 워낙 약해서 혜린이 출산한 뒤로 계속 골골대. 말로는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렇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겠어? 내가 돈 많이 못 벌어서 산후조리원에 며칠 못 있고 나와서 아프단 거잖아. 친정 좀 가서 쉬고 오겠대. 장모님이 죽도 만들어주고 간호도 해준다고 하시더라고. 그 와중에 혜린이까지 돌보라고 하면 좋아하겠어. 나도 눈치 보여서 그래. 친구는 다음에 만나면 되잖아. 그러니까 얼른 좀 와줘. 나 얼른 나가봐야 된다니까. 알았어. 그럼 빨리 갈게. 얼른 와. 그리고 올 때 분유 좀 사와. 집에 분유가 다 떨어졌던데. 엄마는 혜린이 하루 이틀 보는 것도 아니면서 집에 분유 정도는 꽉꽉 채워 놨어야지. 혜린이 배고프다고 난리라고. 알았어. 가는 길에 사갈게. 대충 좀 하지 마. 정신없으니까. 왜? 아들이야? 미안한데 나 좀 가봐야 될 것 같네. 아들이 갑자기 비상근무 서야 된다고 애 봐줄 사람이 없다 해서. 지금 집에 와 있대. 미안, 다음에 내가 연락할게. 만난 지 30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간다고? 얼마 만에 보는 건데. 미안해. 다음에 내가 맛있는 거 살게. 정말 미안해. 이따 연락할게. 이내야. 어쩜 이럴 때보다 더 바쁜 것 같아. 엄마가 무슨 봉도 아니고 시도 때도 없이 저렇게 애를 봐달라면 어떡해. 자기애는 자기가 신경 써야지. 아유, 용돈이라도 좀 줘가면서 맡기든가. 옛날부터 아들로 오냐오냐 키우더니 커서도 그러네. 30분 후 집. 나왔어. 혜린이는? 오다가 지쳐 잠들었어. 빨리 좀 오지. 일단 나 갈게. 이따가 근무 끝나고 데리러 올 테니까 내까지만 좀 봐줘. 분유 사오느라 좀 늦었지. 엄마도 최대한 빨리 온 거야. 근데 승우야.
응? 바쁜데 왜? 뭐 중요한 말이야? 그런 거 아니면 다음에 하지. 엄마도 사생활이 있는데 이렇게 다짜고짜 혜린이 맡기면 곤란해. 아까도 오랜만에 친구 만난 건데 너가 빨리 오라 해서 급하게 마무리하고 온 거야. 정 둘이 혜린이 보기가 버거우면 어린이집을 알아보든가 하지 그래. 요즘 맞벌이 부부들 가난하기도 어린이집에 많이들 맡기던데. 엄마, 진짜 가뜩이나 바빠 죽겠는데 이럴 거야. 저번에 뉴스 안 봤어? 어린이집 교사가 말 못하는 애기 학대한 거. 그걸 보고도 혜린이를 맡기자는 거야. 아니, 그건 일부의 사례지. 대부분은 안 그럴 거 아니야. 잘 알아보고 맡기면 괜찮을 것 같은데. 엄마도 은퇴하고 노후 좀 즐기고 싶어서 그래. 너희가 혜린이 맡긴 뒤로 밤에 잠도 잘 못 자. 아니, 언제는 힘들 때 언제든지 도움 요청하라며. 우리 사정 몰라서 그래. 그리고 뉴스에 나온 어린이집은 뭐 부모들이 안 알아보고 자기 애 맡겼을까? 다 알아보고 맡겼는데 그 사달이 나은 거 아니야. 그래서 불안해서 못 맡기겠던 거고. 게다가 맡기면 뭐 공짜로 맡아줘. 못해도 달에 5, 60만 원은 내야 될 텐데 지금 한 푼이 아쉬운 지경인데 그 큰 돈을 어떻게 달마다 대. 요즘은 수당 그런 것도 잘 돼 있어서 그보단 적게 낼 것 같은데. 지금이야 엄마가 집에 올 수 있으니까 혜린이 맡아줄 수 있는 건데 만약 멀리 가 있었음 이렇게 바로 못 도와주잖아. 그래서 니들 위해서 그런 소리 한 거야. 왜 이렇게 화를 내? 엄마가 우리 상황을 너무 몰라주니까 하는 소리지. 나도 이렇게 번번이 엄마한테 신세지고 싶겠어? 나도 미안해 죽겠다고. 근데 어떡해? 도움 정할 사람이 엄마밖에 없는데? 혜린이도 엄마 집에 있으면 얌전하잖아. 덜 울기도 하고. 엄마도 혜린이 자주 봐서 좋다 했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도와줘. 나도 진짜 힘들어서 그래. 이놈의 비상근무만 안 서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요새 눈이 너무 자주 와서 시도 때도 없이 불러낸다고. 그랬어. 그래도 엄마가 한 말 생각은 해봐. 바쁘다며. 얼른 가봐. 그럼 이따 봐. 아휴, 자식이 저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모른 체 할 수도 없고. 애가 좀 크면 괜찮아지려나. 때까지 내가 계속 돌봐줘야 되나 싶고. 우리 이쁜 손녀 얼굴 보면 또 계속 키워줄 수 있을 것 같다가도 영 힘에 부치고.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날 저녁, 전화. 아이고, 이따 전화한다 했는데 혜린이 보느라 까먹었네. 여보세요? 집에 잘 들어갔지? 집에는 벌써 들어갔지. 근데 이내야, 내가 아까 네 아들 다니는 시청에 갔는데 말이야. 다른 건 아니고 그냥 근처 지나가다 화장실이 급해서 좀 쓸 수 있을까 싶었어. 근데 거기 아들 없던데? 눈 온다고 비상근무가 어쩌고 하지 않았어? 간 김에 얼굴이나 볼까 싶었는데 비상근무 자체도 없었고 아들도 없던데? 그게 무슨 말이야? 비상근무 걸렸다고 애 맡기고 급하게 나갔는데? 내가 거기 지키고 있는 직원한테 똑똑히 들었어. 아들한테 다시 물어봐봐. 일 핑계대고 애 너한테 맡긴 것 같은데? 알았어. 한번 물어볼게. 그래, 그럼 다음에 보자. 그땐 오래오래 수다 떨자고. 너랑 맛있는 거 먹으려고 괜찮은 식당도 예약해뒀는데 이게 뭐니? 미안해. 내가 다음에 정말 맛있는 음식 대접할게. 그래, 알았어. 그럼 다음에 연락하자. 그래.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근무를 안 했다니? 그럼 그렇게 급박하게 날 부를 일이 있나? 친구가 잘못한 거겠지. 하긴 그냥 화장실 들르러 온 민원인한테 그렇게 직원들 출근 사정까지 정확히 알려줄 필요는 없으니까. 엄마 나왔어. 왔어? 일하고 왔니? 그럼 일하고 오지 놀고 하겠어. 피곤해 죽겠네. 이놈의 공무원 내려치우든지 해야지. 아이고 고생했다. 근데 너 팔에 뭘 차고 있는 거야? 그거 놀이공원 팔찌 아니야? 이게 왜? 봐봐. 응? 오늘 날짜로 찍혀있는데 설마 나한테 혜린이 맡겨두고 놀이공원 간 거야? 누구랑? 아영인 친정 갔다며? 그게 사실 아영이랑 오랜만에 데이트했어. 아영이 산후 우울증이 좀 심하거든. 그래서 이렇게라도 환기하려고. 장모님도 친정에서 쉬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겠냐 그러더라고.
뭐? 아이, 그럼 왜 거짓말을 했어? 둘이서 놀이공원 갈 테니까 애 좀 맡아달라 하면 엄마도 기분 안 좋잖아. 미안해. 근데 우리도 숨돌이 틈은 있어야지. 안 그래? 애 낳은 다른 친구들만 봐도 애 부모님께 맡겨두고 부부끼리 데이트한다 하더라고. 그래야 산후 우울증도 덜 느낀다고 하고. 그러니 엄마가 좀 봐줘, 응? 아니, 그럼 솔직하게 말을 하지. 왜 사람을 속여? 이렇게 일 때문에 바쁘다고 대척을 하더니만. 안 그러면 엄마가 안 된다고 할 줄 알았지. 미안해. 그리고 중요한 약속도 아니고 친구 약속이었잖아. 아들 위해서 그 정도도 못해? 어차피 은퇴하고 할 일도 없잖아. 뭐? 야, 너 지금까지 혜린이 봐준 엄마한테 그게 할 소리야?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엄마가 자꾸 서운하게 말하니까.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래. 진짜 하루하루가 너무 고달프고 힘들다니까. 와이프는 말할 것도 없다고. 그래서 잠깐 바람 쐬러 간 거야. 근데 그것도 이해 못 해주면 어떡해? 아니, 엄마는 그럼 내가 와이프한테 이혼당했으면 좋겠어? 갑자기 여기서 이혼 얘기가 왜 나와? 아영이가 그러자고 해? 이대로 엄마가 우리 숨돌릴 틈도 안 주면 그럴 수도 있지. 아영이 성격 알잖아. 워낙 힘든 거 못 버티는 애야. 이렇게 가끔씩 데이트도 해주고 마음도 달래줘야 괜찮아진다고. 오늘도 놀이공원 다녀오자마자 나한테 빨리 가서 어머니한테 혜린이 데려오라고 하더라. 엄마 힘들까봐 본인도 내내 걱정이 된 거지. 누가 시어머니를 이렇게까지 생각하겠어. 그러니까 엄마도 좀 우리 사정도 봐주고 그래. 혜린이 얼른 데려갈게. 엄마도 쉬어. 제가! 잠시 후. 어이구, 아줘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쌩 가버리네. 아니, 내가 그렇게 싫은 소리란 것도 아니고 속인 건 지들이면서 오히려 화까지 내네. 아이고,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더니 그 말이 딱이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헛헛해 죽겠네. 다음날 전화. 아침부터 누구야? 며느리네. 일요일 아침부터 무슨 일이람?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무슨 일이니, 아침부터? 어제 서운하셨다면서요. 어제 남편이랑 싸웠잖아요. 어머니 많이 속상하셨어요? 전 남편이 속이고 온 줄도 몰랐어요. 그냥 어머니가 저희 둘 오랜만에 데이트하라고 배려해 주신 줄 알았죠. 남편이 다짜고짜 와서 화부터 내서 얼마나 마음 졸였나 몰라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죄송해요. 응? 아들이 화를 냈다고? 네. 왜 자꾸 어머니 힘들게 하냐고 어찌나 화를 내던지. 혜린이 보는 게 그렇게 힘드셨어요? 전 혜린이도 어머니 좋아하고 어머니도 혜린이 좋아하길래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혜린이를 그렇게 싫어하실 줄은 몰랐어요. 아니,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나도 약속이 있는데 갑자기 혜린이 맡기겠다 하니까 그렇지. 소녀를 내가 왜 싫어하겠니? 근데 너 우니? 서러워서요. 걔들 딸하고는 어머니밖에 없는데 어머니도 우리 안 맡긴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서러워서.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저 친정엄마랑도 사이 그렇게 좋지 않고 친구들도 별로 없는 거. 그나마 어머니가 제 사정 이해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어제 놀러 갔다 온 건데 남편한테 그런 소리 들으니까 너무 서럽더라고요. 일단 진정하렴. 너가 이렇게 울면 난 뭐가 되니? 아들이 그렇게 화를 냈어? 말도 마세요. 어찌나 인상을 쓰던지. 혜린이가 갓난아기라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어제 남편 모습 보고 엄청 무서워했을걸요. 게다가 남편이 제 카드까지 막아버렸어요. 뭐? 아니, 카드를 갑자기 왜 막어? 어머니 속상하게 한 게 제 탓이라면서 자기 돈으로 뭐 사 먹을 생각하지 말라면서요. 정말 너무하지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 진짜 너무 서러워요, 어머니. 그렇다고 카드를 막어. 난 그러는 뜻으로 말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이미 결과가 이렇게 돼버린 걸 어쩌겠어요. 아시다시피 제 월급은 제 친정 빚 갚아드리는데 쓰잖아요. 나머지는 생활비로 다 나가야 되고. 저 이제 나가서 밥도 못 사 먹어요. 화장품도 다 떨어졌는데 사지도 못하고요. 이게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럴 거면 놀이공원이고 뭐고
그냥 집에만 틀어박힐 걸 그랬네요. 좋다. 내가 아들한테 말 좀 해보마. 니들이 이렇게 싸웠을 줄은 몰랐지. 소용없을 거예요. 당장 뭐 좀 사려고 나왔는데 살 수가 없네요. 어머니 그러지 말고 돈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얼마나? 한 30만 원 정도만요. 화장품이랑 혜린이 분유통이랑 싹 다 사야 되는데 카드가 막혀서 살 수가 없어요. 물어보니까 계좌이체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네? 가뜩이나 남편이랑 싸워서 헛헛한데 카드까지 못 쓰니까 너무 우울해 미치겠어서 그래요. 아휴, 알았다. 바로 보내봐. 네, 어머니 고마워요. 그럼 끊을게요. 그래, 일단 들어가거라. 괜히 며느리한테 미안하네. 승우 얜 왜 자기 와이프한테 화를 내? 화를 내도 적당히 내야지 무슨 카드까지 마고. 지 아버지 닮아서 성격 불같네.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아휴, 이럴 줄 알았으면 어제 가만히나 있을 걸 그랬네. 괜히 뭐라 해서 부부 사이에 금방 가게 만들고. 그날 저녁 카톡. 어머니, 덕분에 화해했어요. 어머니가 남편한테 저한테 그러지 말라고 문자 보내셨다면서요. 남편이 그거 보고 화풀더라고요. 감사해요. 화해했다니 다행이네. 아들은 계속 전화를 안 받던데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아마 엄마 부탁 좀 들어주느라 정신없었을 거예요. 엄마 집에 전등이 나가서요. 남편이 바꿔주러 갔거든요. 이따가 집에 오면 어머니한테 연락 좀 하라고 그럴게요. 그래. 알았다. 그럼 어머니, 다음에 또 연락드릴게요. 우리 집도 전등 나가서 부탁한 지가 언젠데. 됐다. 이런 생각 말아야지. 바위가 돼서 장모 집 전등 정도야 갈아줄 수 있지. 그래도 둘이 화해했다니 다행이네. 내내 찝찝했는데. 그래, 지들만 잘 살면 되는 거지. 아이고, 전등은 내가 갈아야겠네. 30분 후. 여기로 끼는 게 맞는데 왜 이렇게 안 끼워져? 눈도 안 보이네. 허리야. 움직일 수가 없네, 이거. 휴대폰. 다행히 옆에 있네. 승우, 얘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일단 119부터 부르자. 예, 거기 119죠? 제가 전등을 갈다가 의자에서 떨어졌어요. 허리를 뼈는지 움직일 수가 없네요. 예, 주소 불러드릴게요. 3시간 후, 병원.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허리를 뼈었더니. 넌 왜 이제야 전화를 받아? 대체 뭐하고 있었던 거야? 난 장모님 집 다녀왔지. 장모님이랑 한창 얘기하고 있었어. 그러게 전등을 왜 혼자 걸어? 위험하게. 그러게. 어머니가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오랫동안 하셔서 독립심이 높으셔서 그런가 보다. 어머니, 그래도 나이를 생각하셔야죠. 요새 돈만 주면 알아서 갈아주던데. 어머니 공무원 연금도 받으시면서 돈 되게 아끼시네요. 아휴, 죽어도 지들이 갈아줬어야 됐단 말은 안 하네. 왜 이렇게 서운한지 모르겠네. 나도 늙어서 그런가. 허리를 아예 못 움직이겠어? 제대로 삐었다고 하더라고. 물리치료 받고 하면 서서히 나아진다고 하는데 당분간은 입원해야 된다 그러더라. 아이고, 그래도 다른 데 안 다쳐서 얼마나 다행이니. 다행이긴 한데요. 그럼 혜린이는 누가 봐줘요? 그게 참 고민이네. 그러게 말이야. 차라리 발이나 다리 한쪽을 삐었으면 혜린이 보는 거에 이상 없는데 허리를 삐었으니 엄마도 조심 좀 하지. 뭐? 지금 엄마가 다쳤는데 그런 소리가 나오니? 내가 애 봐주는 사람이야. 왜 또 화를 내? 엄마 요즘에 되게 이상하다. 왜 이렇게 자꾸 역정을 내? 엄마도 갱년기야? 그럴 나이 지나지 않았어? 그러게. 어머니, 요새는 정신과 많이들 간대요. 이유 없이 화가 나고 그러시면 상담 받아보세요. 괜히 저희들한테 화풀이하지 마시고요. 뭐라고? 니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니? 지금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뭐가? 우리는 엄마 걱정돼서 한 말이잖아. 그리고 엄마도 혜린이 보면서 스트레스 풀린다며. 근데 허리가 이러니 혜린이를 어떻게 봐?
엄마 괜히 우울증 걸릴까봐 걱정돼서 엄마를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우리도 속상하다고. 맞아요, 어머니. 너무 저희 마음을 몰라주시는 거 아니에요? 설마 아직도 저희끼리 놀이공원 간 게 서운하신 거예요? 그건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이 아니잖아. 내가 다치니까 혜린이 봐줄 사람 없다는 식으로 니들이 먼저 말했잖아. 그게 날 애보는 사람 이상도 이하로도 안 본다는 얘기 아니니? 엄마 무슨 자격지심 있어? 우리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엄마 다쳐서 걱정된다는 소리였지. 아무튼 요새 자꾸 이상한 걸로 트집 잡는다니까. 내가 말했지. 우리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다고. 뉴스 보면 알 거 아니야. 공무원들 계속 스스로 목숨 끊고 그렇잖아. 그만큼 공무원 일이 봉급은 적은데 스트레스는 높다고. 엄마 지금 퇴직하고 연금 받고 있으니까 내일이 얼마나 힘든지 잊었나 본데. 나 진짜 죽겠다니까. 마음 같아선 때려치우고 더 돈 많이 주는 데로 이직하고 싶은데 공무원 일을 하도 오래 해서 이 경력으로 사기업을 갈 수가 없어.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죽지 못해서 다니는 거라고.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안 해도 나 충분히 힘들어. 어머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학교에서 내년에 재계약 안 해준다고 하면 저도 다른 학교 알아봐야 된다고요.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게다가 혜린이 요즘 잠투정도 늘어서 저희 부부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저희가 컨디션도 괜찮고 살만하면 어머니 이러시는 거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는데요. 저희가 그렇지가 못해요. 이렇게 어머니 병원 온 것도 간신히 엄마한테 혜린이 맡기고 온 거라고요. 내일 출근도 해야 되는데 어머니 걱정돼서 부랴부랴 달려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좀 살갑게 맞아주세요. 저희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왜 나만 보면 저렇게 힘들다고 하는지. 아휴, 그렇게 울상지어가면서 힘들다고 하는데 나 좀 챙기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 알았다. 혜린이는 당분간 사돈한테 부탁 좀 드리거나 사람 구해야겠구나. 베이비시터가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리고 장모님은 몸 약해서 혜린이 들지도 못하죠. 맞아. 우리 엄만 안 되고. 어머니 죄송한데요. 혹시 베이비시터 비용만 좀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 회복할 때까지만요. 한 100만 원 정도만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나보고 돈을 내라고?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래. 부탁 좀 할게. 그렇다고 가난하기를 집에 혼자 둘 순 없잖아. 아휴. 그래, 알았다. 보내주마. 어머, 정말요, 어머니? 역시 어머니 최고. 어머니 감사해요. 네, 그럼 저희 이만 들어가 봐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엄마가 혜린이 때문에 힘들까 봐 걱정돼서요. 저희 시간 될 때 또 올게요. 그러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장모님 힘드시겠다. 엄마, 이만 가볼게. 너는 내 계좌로 보내주면 돼. 그래, 알았다. 나 참 뒤도 안 돌아보고 가네. 설마 시터 비용 대달라고 문병 온 건 아니겠지? 친구 말을 들어서 그런가 자꾸 애들이 계산적으로 보이네. 그래도 설마 자기 엄마를 이용해 먹으려고. 내가 아파서 예민해졌나 보다. 아휴, 그래도 서운하긴 하네. 장모는 저렇게 챙기면서 엄마 알아놓은 건 안중에도 없어 보이고. 다음날 병원. 사돈, 저 왔어요. 에리나, 할머니야, 할머니. 인사해야지, 응? 사돈, 여긴 어떻게 왔어요? 우리 혜린이도 왔네? 다위한테 얘기 들었어요. 전등 갈아 끼우다가 넘어지셨다면서요. 우리 나이에 그렇게 과격하게 움직이시면 어떡해요? 사돈도 참. 저도 그래서 사위 다 시키잖아요. 괜히 잘못 손댔다가 큰일 날까봐. 그럼 자식한테 더 큰 피해 주는 거예요. 예. 혼자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만 중심을 잃어서. 그러니까 조심하셔야죠. 이게 뭐예요? 혜린이도 못 보고. 아니 시터가 내일부터 출근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졸지에 애보게 생겼잖아요. 물론 고생한다고 따로 돈 챙겨받긴 했지만 그래도 돈으로 다 되는 건 아니니까요. 돈을 챙겨줬다고요? 예. 모르셨구나. 아무리 부모 자식 사이여도 이런 부탁은 보답을 하는 게 맞죠. 오늘 하루 맡아주는데 30만 원 보내주던데요. 뭐 이렇게라도 알바한다고 생각하면 쏠쏠하긴 하죠. 달에 애들이 주는 100만 원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으니까.
부족해도 뭐 사위한테 말하면 돈 보태주긴 하는데 그래도 매번 사위한테 손 벌릴 순 없잖아요. 사위도 공무원이라 돈 별로 없는 거 빤히 아는데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사돈한테 달에 100만 원씩 용돈으로 주고 혜린이 하루 맡아주는 걸로 30만 원을 주고 그 외에도 돈을 보태준단 말씀이세요? 어머, 모르셨구나. 전 아시는 줄 알았네. 사위가 그 정도는 해야죠. 예전엔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딸 가진 죄인. 근데 요새는 아들 가진 죄인이란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딸 가진 사람은 사위가 잘 보이려고 가진 애를 다 쓰는데 아들 가진 사람은 그저 며느리 눈치 보기 바쁘잖아요. 그러니 사돈도 혜린이 맡아주는 거 아니에요? 혹시나 우리 딸 육아하다 힘들어서 아들한테 이혼 통보라도 할까봐?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어머, 화나셨구나. 농담한 건데. 그래도 사돈도 혜린이 맡아주면서 얼마씩 받았을 거 아니에요. 사돈은 얼마씩 받았어요? 궁금하네. 한 푼도 안 받았는데요. 워낙 힘들다고 해서. 어머, 그럼 이때까지 공짜로 혜린이를 맡아준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뭐만 했다 하면 사돈한테 혜린이 맡기고 놀러 간 거구나. 놀러 갔다고요? 늘 일하러 간다거나 급한 일이 생겨서 그렇다고 했는데. 아이, 어떻게 매번 급한 일이 생겨요. 사돈도 다 눈치채고 있으면서. 하긴 원래 손주 육아는 할머니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딸은 힘들게 아이 낳았잖아요. 그러니 그런 찬스라도 있어야죠. 사돈 보니까 역시 아들보단 딸 낳은 게 나아 보이네요. 맞다. 내 정신 좀 봐. 오늘 마트 할인 세일한다고 했는데 지금 안 가면 다 떨어질 것 같은데. 사돈, 혜린이 여기 둘 테니까 잠깐만 봐주세요. 딱 1시간이면 돼요. 부탁 좀 할게요. 사부인! 저 못 움직이는데 애를 여기 두고 가면 어떡해요. 애 데리고 가세요. 어차피 자고 있잖아요. 그리고 병원인데 큰일이야 나겠어요. 잠깐만 부탁할게요. 사부인? 참, 괜히 와서 사람 심란하게 해놓고 애까지 멋대로 맡기고 가네. 그나저나 난 돈 한 푼도 안 주면서 어떻게 자기 장모만 저렇게 돈을 살뜰히 챙겨줘. 돈 받자고 한 일은 아니지만 애 봐줘서 고맙다고 선물 하나 쥐어준 적 없으면서 난 힘들다고 해서 시터 비용까지 대줬는데 진짜 해도 너무하네. 1시간 후. 사돈은 왜 이렇게 안 와? 혜린아, 왜 이렇게 우니? 응? 애가 좀 어디 아픈 것 같은데 볼도 빨갛고. 내가 움직일 수 있어야 애를 어르고 달리든가 하지. 일단 간호사라도 불러야겠다. 좀 심상치가 않네. 1시간 후 병원. 엄마 때문에 이게 뭐야. 애가 이상하면 전부터 말을 했어야지. 1시간을 내리 지켜보다 말하면 어떡해. 움직이기 어려우면 우리한테 전화라든가. 휴대폰이 멀리 있어서. 그리고 사돈도 금방 온다 그랬고. 애가 많이 심각하니? 좀만 늦게 왔어도 바로 급성 폐렴으로 넘어갈 뻔했대요. 어머니도 정말 아무리 저희 엄마가 잠깐 맡겼어도 책임은 지셨어야죠. 간호사 말로 내가 엄청 울었다는데 어떻게 그냥 보고만 계세요? 그냥 보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 나도 달래보려고 했는데 거동이 여의치가 않아서 간호사도 간신히 부른 거야. 사돈은 어디 계시니? 엄마 집에 돌아가셨죠. 아무튼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어머니 때문에 혜린이 폐렴 걸렸음. 저 진짜 어머니 안 볼 뻔했다고요. 혜린이 볼 자신 없으면 그렇다고 말을 해야지. 장모님한테는 장 편하게 보고 울어해놓고 이렇게 대충 애를 보면 어떡해? 아니 사돈이 막무가내로 혜린이를 두고 갔어. 난 거동 불편하니까 안 된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다하다 저희 엄마한테 탓 돌리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어디 그럴 사람이에요? 너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럼 난 그럴 사람이란 거냐? 또 말꼬리 자꾸 늘어진다. 엄마, 지금 엄마가 잘못했잖아. 엄마가 잘못해서 혜린이가 큰일 날 뻔했고 그럼 우리한테 미안하다는 소리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시코패는. 엄마 그동안 혜린이 봐줬을 때도 이런 거 아니지. 애가 목이 터져라 우는데도 그냥 보기만 한 거 아니냐고. 그럴 가능성도 있지. 어쩐지 어머니 집에만 갔다 오면 혜린이가 좀 기운이 없어 보이더라고. 어머니,
갓난아기 상대로 이러는 거 학대에 해당돼요. 저희나 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지 다른 부모 같았으면 고소할 수도 있었다고요. 지금까지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줬건만 겨우 이런 이유로 나보고 학대를 했다고 몰아가는구냐? 니들 정말 너무하다. 애초에 허리 아파서 움직이지 못한 사람 옆에 갓난아기 두고 가는 게 상식적이야. 왜 내 말은 안 믿고 사돈만 만들어? 나도 애 우는 동안 얼마나 초조했는지 알아? 몸은 안 움직이지. 애는 자꾸 울지. 간호사 부리는 버튼은 저 끝에 있지. 휴대폰도 멀리 있지. 나도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만큼 힘들 거. 끝까지 엄마는 엄마만 생각하네. 뭐? 내가 언제 나만 생각했다고 그래? 그냥 가자 여보. 이렇게 싸워봤자 말 안 통해. 이만 갈게요 어머니. 당분간 못 올 것 같아요. 저희도 어머니 얼굴 보기가 지금으로선 힘드네요. 대체 내가 뭘 했다고 그러냐? 정말 니들 너무한 거 아니냐? 그건 우리가 할 소리야. 나중에 연락해. 지금까지 지들 힘들다고 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줬건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우 더러워 죽겠네. 이것도 자식이라고 여태 품었다니. 아유. 도저히 더는 못 참겠어.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저런 것들은 자식도 아니야. 저런 자식이 있을 바엔 차라리 없는 게 낫겠어. 한 달 후 아들 집. 이제 슬슬 어머님 퇴원할 때도 되지 않았어? 이제 혜린이 맡겨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연락해보려고 했어. 우리랑 기싸움이라도 하려는지 연락 한 통이 없네. 설마 아직도 맘 상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그럼 곤란해. 인터 비용도 너무 부담되잖아. 솔직히 어머니 말고 혜린이 믿고 맡길 데도 없고. 그렇긴 하지. 아마 내가 연락하면 또 받아줄 거야. 너무 걱정 마. 근데 너무 연락을 안 하긴 했다. 뭐 햄세트라도 하나 사가면서 맘 풀어보든지. 햄세트는 무슨. 그럴 돈 있으면 우리 외식이라도 한번 도와주지. 아니면 장모님 과일이라도 사다 드리든가. 엄마 연금도 많이 받는데 그런 게 필요하겠어? 그냥 힘든 척 좀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면 돼. 엄마 그럼 마음 약해져서 금방 내 부탁 들어준다고. 하긴 그래서 편하긴 해. 근데 아까부터 누가 문 두드리는 것 같은데? 누구세요? 집 보러 왔어요. 아까 집주인분이랑 통화했는데 연락 못 받으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이 집이에요. 보시다시피 젊은 부부가 살 정도로 집 상태가 굉장히 쾌적한 편이라서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집을 보러 왔다고요? 집주인이면 어머니잖아. 여보, 어머니가 집 내놨다는데? 잠깐 들어오지 말아보세요. 어머니가 그럴 리가 없잖아. 당연히 그럴 리가 없지. 집 잘못 찾아온 거 아니에요? 집주인이 저희 엄마예요. 저희 엄마가 아들 보고 살고 있는 집을 말도 없이 내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 맞는데요? 금매로 내놓으셨는데. 빨리 팔아넘기고 싶다고. 암튼 집주인분이 허락하셨으니까 이분들 집 구경하고 가셔야 돼요. 잠깐 나와보세요. 아니 왜 남의 집을 함부로. 분명 뭐 잘못 알고 오셨나 본데. 내가 엄마랑 통화하고 올 테니까 거기 그대로 계세요. 나중에 미안하다 해도 소용없어요. 아예 바로 주거침입죄로 신고해버리자고. 이런 경우가 어딨어? 기가 막혀서 정말. 여보세요? 참 오랜만이구나. 엄마, 웬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우리 집 보고 가겠다는데 집 내놓은 적 없지? 아무래도 잘못 온 것 같은데 자꾸 집주인이랑 얘기가 됐다고 해서. 나랑 얘기했는데 내가 집 내놨어. 이참에 그 집 판 돈으로 지방에 주택 하나 사서 거기서 살아볼까 하고. 뭐? 그럼 엄마가 집을 내놓은 게 맞다고? 아니 왜 나한테 말도 없이 집을 내놔? 이런 경우가 어딨어? 나랑 아영이 혜린이는 어디 가서 살라고? 이건 니들 사정이지. 니들 결혼할 때 나한테 뭐라고 그랬니? 일단 내가 사둔 집에서 살면서 돈 좀 모으겠다고 그 돈으로 어디 신혼부부 청약받아서 이사 가겠다고 했잖아. 그런 지가 벌써 5년이 넘었어. 그리고 내 명의 집 내가 팔아서 필요한 데 쓰게 되는데 니들 허락을 받아야 되니? 내 집에서 사는데 돈 한 푼 안 보탰으면서. 앞으로 집 보러 오는 분들 많을 테니까 잘 모셔. 혹이라도 니들이 방해했단 소리 들으면 니들부터 내 집에서 나가게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금매로 저렴하게 내놔서 중개인 말론 잘하면 한두 달 안에 나갈 수도 있다고 하니까 니들도 그 기한 안에 나가렴. 엄마 갑자기 왜 이래?
이 집 우리한테 주는 거 아니었어? 손주 생기면 준다고 했잖아. 그때는 니들이 날 엄마로 생각해줬기 때문에 나도 엄마로서 말한 거고. 니들 그때 이후로 나를 봉으로 생각했잖아. 공짜로 아이도 키워주고 집도 주는. 근데 난 그런 존재 되고 싶지 않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취급을 받고 사니. 한창 노후 즐길 나이에. 전 갈 데 없으면 네 장모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해. 이 장모 너한테서 다달이 용돈도 받고 도움도 많이 받았으니 네가 도와달라면 좀 도와주지 않겠니? 난 니들한테 받은 게 하나도 없어서 도움 못 주겠다. 그럼 끊자. 아니, 이대로 끊으면 어떡해. 장모님 사정 어려운 거 뻔히 알잖아. 어떻게 도와달라고 해. 진짜 아니지? 엄마 설마 그때 일 때문에 그래? 한 달 전 일 갖고 지금 이러는 거야, 치사하게? 그래, 나 치사한 사람이다. 그래서 더 이상은 그런 취급 못 받고 사니까 그렇게 알아. 아니, 엄마. 여보세요? 엄마. 엄마! 뭐래? 저 사람들 벌써 우리 집 다 해집고 다녀. 엄마가 진짜 집 내놓은 거 맞대.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갑자기 집을 왜 내놔? 아무래도 그때 싸운 일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집을 내놓냐? 엄마도 참. 그럼 우린 어디로 가? 갈 데 없잖아. 가서 빌든가 해야지. 뭘 바라고 이런 수를 쓴 거 같은데 좀 어이가 없긴 하네. 어머니도 치사하게 왜 그러신데? 본인이 잘못해놓고선. 그러게 말이야. 아씨, 또 귀찮게 생겼네. 그날 저녁 집. 니들이 여긴 무슨 일이냐? 어머니, 일단 이거부터 받으세요. 햄 세트예요. 입맛 없을 때 밥반찬 하기 좋잖아요. 이참에 좀 구워드릴까요? 아직 식사 안 하셨죠? 혜린이도 오랜만에 보지. 그동안 혜린이가 어찌나 엄마를 찾던지. 엄마 벌써 태어난 줄 알았으면 진작 인사하러 오는 건데 왜 태어났는데 말을 안 해. 혼자 태어나기 힘들지 않았어? 왜 갑자기 친한 척들이냐? 에이, 엄마는 부모 자식 사이에 친한 척이라니. 부모 자식은 원래 친한 사이잖아. 엄마, 저번에 내가 말 심하게 한 건 미안해. 혜린이가 큰일 날 뻔했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갑자기 흥분해서. 그때는 저희가 죄송했어요. 친정엄마도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작 사과드렸어야 됐는데 저희도 정신이 없어서. 아시잖아요. 저희 워낙 어렵게 사는 거. 그러니 노예원 푸세요. 네? 어머니, 그리고 집 내놓은 건 취소하시면 안 될까요? 당장 한두 달 안에 나가라고 하시면 저희는 어디로 가요? 이 추운 날에 혜린이 데리고 길바닥에 나앉을 순 없잖아요. 니들 말대로라면 내가 혜린이 학대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학대범이 애가 추운데 있든 말든 무슨 상관이겠니? 그리고 혜린이 부모는 니들인데 니들이 알아서 혜린이 보호하든가 해야지. 그건 내 할 바 아니다. 난 집주인으로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뿐이야. 아까 내 집 보고 간 사람들이 계약하고 싶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일 계약하러 가기로 했다. 그러니까 니들도 빨리 집 비웠으면 좋겠구나. 벌써 계약을 하자고 했다고? 엄마, 진짜 계약할 건 아니지? 우린 진짜 어디로 가라는 거야? 우리 사정 뻔히 알면서 왜 그래 정말? 니들 사정이 뭔데? 넌 공무원이고 쟨 기간제 교사면 어쨌든 둘이 힘 합치면 애 하나 키우는 거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세상에 니들보다 불안정한 직종에 있어도 자기들 힘으로 애 키우고 부모한테 효도하고 그런 사람들 많어. 아이다, 애초에 효도까진 바라지도 않아. 그저 자기들 힘으로 잘 살기만 하면 그만인데 힘들 때마다 찾아와서 돈 달라, 애 봐달라 난리를 피워놓고 고맙다는 소리 한 번 없이 자기 애 좀 잘못될 뻔했다고 애 학대했다고 뭐라 하고 내 말은 믿어주지도 않고 자기 장모 말만 듣고. 나도 이제 더 이상 니들이 나 그렇게 대하는 거 참고 싶지 않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그동안 왜 이런 취급을 받았나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말이야. 내가 널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부터 안 그러려고. 니들도 애 있는 성인이니까 니들 알아서 살아라. 난 니들 같은 자식 없는 걸로 생각할 테니까. 자, 얘기 끝났으니까 나가 얼른. 어머니 밀지 마세요. 여보, 어머니 좀 말려봐. 엄마, 우리가 잘못했다니까. 무슨 왜 이래 정말. 얼른 꺼져. 다신 찾아오지 말고 가서 짐이나 빼올래. 엄마, 문 좀 열어봐 엄마.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이게 뭐야? 금방 풀릴 거라면서 오히려 화가 더 나신 것 같은데. 이대로 쫓겨나면 우리 어디서 살아? 그러게 당신이 며느리 노릇 좀 했으면 됐잖아. 좀 살갑게 됐으면 엄마가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텐데. 장모님도 그래. 들어보니까 장모님이 엄마한테 본인은 용돈 받았다고 자랑했다 그러더라고. 하던 사이에 그런 말도 못해. 그리고 자식이 있는데 왜 며느리가 마음을 풀어? 당신이 어머니 마음 진작 풀어드렸어야지. 졸지 집 뺏기게 생겼잖아. 그게 내 탓이라는 거야? 애초에 장모님이 엄마한테 혜린이만 안 맡겼어도 이럴 일은 없었잖아. 뭐? 그땐 어머니가 잘못했던 거 여보도 인정했으면서 이제 와서 우리 엄마 탓을 한다고? 나 진짜 나랑 헤어지고 싶어서 그래? 너 이혼 협박이냐? 지긋지긋하다. 나도 몰라. 이대로라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이혼이 별거야. 몰라 나도. 뭐 어디가? 뭐 가장이 저렇게 책임감이 없어? 3개월 후. 그 뒤로 저는 정말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계약할 때 아들과 며느리가 부동산에 와서 무릎 꿇고 그러지 말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애원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그러는 꼴이 우스워서 눈길도 주지 않고 바로 계약해버렸죠. 그러니까 아들이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다시는 자기 얼굴 볼 생각 말라면서요. 저도 그게 바라는 바라고 하고 먼저 부동산을 나왔어요. 그 뒤로 저는 지방으로 내려가 조그만 전원주택에서 살고 있어요. 물론 혼자 낯선 곳에서 사는 게 쉽진 않지만 그래도 여유롭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이웃들과 친분을 쌓고 하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진작 이렇게 살 걸 뭐하러 고마움도 없는 자식 육아까지 떠안았나 그런 후회가 들더라고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얼마나 다행인가요. 아들은 계속 연락이 없다가 최근에 전화가 왔어요. 가다 보니까 장모 집에 얹혀 살고 있는데 안 그래도 좁아터진 집에 장모 눈치 보면서 사는 게 힘들다고 이제 효도하며 살 테니 보증금이라도 좀 보태주면 안 되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연 끄는 거 아니었냐고 일러주고 바로 전화를 끊었어요. 그 뒤로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자식 생각하지 않고 남아있는 제 삶을 즐기며 살려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